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8월 28일 오늘 화요일이군요. 퇴근하기 전에 오늘 어제 뉴스인데요. 제가 중요한 거라서 어제 건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태양광이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이른바 리뉴어블 에너지,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베트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약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작년 여기 베트남 뉴스 실렸던 건데요. 여기 저도 이거 실렸습니다. 이게 태양광 관련된 사업 링투안성에서 성장을 만나서 부성장 만나서 같이 회의하고 비디오 파일 한 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머니 있는 게 저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팀이 가서 이거를 소개하고 했었죠. 사진이 너무 흐릿하게 나왔네요, 그죠? 오른쪽에 보면 그러나 대머리 아저씨 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신문 기사를 다 베트남으로 써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지만은 왜 소개해드리냐면은 제가 그래도 베트남의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를 가장 활발한 성인 남쪽에 있는 호치민에서 가까운, 사실 낮장성에서 가깝죠. 링투안성까지 가서 제가 다 프로젝트를 보고 참여했던. 네. 그러면 이어서 현재 한국에서도 제가 여기서 뉴스를 볼 때 비슷한 거나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베트남에서 지금 태양광과 풍력 발전 개발 관련해서 어제인가 그제 뉴스군요. 며칠 된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놨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리뉴어블 에너지가 이 개발이 디벨롭먼트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들떠 있었거든요. 이따가 내용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작년 초에 여기 총리가 이 태양광의 퍼처스 레이트, 그러니까는 구매 단가를 킬로와트당 와트아워당 9.35센트 해주기로 했어요. 발표했습니다. 총리령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한국이 제가 알기로 한 6센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면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한국에서는 한전이 사주죠. 한국전력공사. 여기에도 한국전력공사 같은 한전 같은 기관이 있어요. 그게 여기 EVN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사주는 가격을 9.35센트로 해주라고 총리가 이렇게 총리령을 통해서 지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킬로와트 아워당 9.35센트로 사주라고 한 것을 영원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1년 내에 발표하고 제가 알기로 한 1년 내에 개발을 착수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니까 막 러시아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 돈 된다 싶어갖고 레이트가 높으니까 막 몰렸죠. 특히 베트남 남부 쪽 닝투안성 이런 지역 가면은 일조량이 질이 굉장히 좋아갖고요. 평균 일조량이 하루에 7시간 이러거든요. 1년 연중 내내.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몰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 베트남의 일종의 고질병 비슷한 건데, 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디벨롭먼트, 건설이나 개발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문제에 부닥치는데요. 똑같이 비슷한 문제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꼭 그런 건 그렇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또는 그거는 결국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원래는 그 베트남에 사실은 가장 적합한 거는 역시 그것도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원자력이거든요. 원자력 발전, 원전을 갖추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원전을 하려고 했었죠. 원전을 하려고 제가 알기로 이것도 as far as I know 프랑스 원전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프랑스 원전을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전문 아니라서. 저희 뭐 의사입니까 의사. 의사라서 여기서 개업하는 의사라 보니까 뭐 메디컬 닥터가 뭐 이거 직접 해보지 않는 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원자력 발전을 때려치고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매달린 건데 이게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건 것에 비해서 너무나 소득이 형편없는 이게 뭐 성과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자세히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는 제가 한번 부딪혔다 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언급드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거기 별표에 있듯이요. 이 라이센싱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런 신문에 나올 정도가 되니까 올해 정도가 되고 좀 이게 프로젝트가 미뤄지니까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지 작년만 하더라도요. 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또는 그죠? 지금이 벌써 9월 들어가니까 8월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2, 3, 4월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콧대가 높았습니다. 베트남 당국도 콧대가 높고 여기 로컬 기업들 베트남 여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라이센스에 다 당연히 저기 이제 베트남 그 건설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갖고 있었죠. 땅을 사고 그 이제 그 해당 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가 들어갈 만한 곳에 땅을 사고 땅을 확보하고 또는 땅을 임차하고 라이센싱을 갖고 있는 것은 다 베트남 기업이었죠. 이 사람들이 콧대가 높았는데 이제는 프로젝트가 느려지고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 항상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모든 일이 콧대가 떨어지고서 이제는 뭐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와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결국은 그 로컬 기업들이 베트남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서 인베스터를 찾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근데 해외 투자자들과 제가 좀 말이 꼬이네요. foreign investors들과 local Vietnamese 컴퍼니들이 서로 이 파이낸싱 하는 스트럭처링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서로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피저빌리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피저빌리티, 사업 타당성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죠? 사업상의 특히 베트남 지역의 특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언더 더 테이블로 왔다 갔다 하는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고, 그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싱, 특히 머저, 어퀴지션 무슨 얘기냐?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로컬 그 베트남 기업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를 전체를 사든지 일부 사든지 이게 바로 머징이죠, M&A죠. 돈 이쿼티 인베스트먼트죠, 지분 투자죠. 이럴 때 항상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건 사실 초기 문제거든요. 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얼마나 좋은 태양광 패널들이 들어오냐 또는 그 스트럭처 그 태양광 패널들 밑에 그 스트럭처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지지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육지에다 세우느냐, 산비탈에다 세우느냐, 평야에다 세우느냐 또는 물 위에다 플로팅으로 해갖고 플로팅 패널이라고 그러죠. 그 호수에다 세우느냐. 그런 것들 얼마나 좋은 재질을 갖추느냐 또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거 이전에 이 프로젝션을 갖다가 만드는 파이낸싱 단계에서부터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 FIT 레이트가 9.35센트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테리프가. 근데 이것도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좀 지나면 이걸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베트남 정부가 높게 기준을 잡았죠. 굉장히 앰비셔스하게 야심차게 24기가와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돈이 어마어마한 건데 단지 19%만이 건설 단계에 있고 단지 또 그 중에서도 8%만이 이미 그 이제 작동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인오퍼레이션 only 8%가 뭐냐면은 8%만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전력이. 태양광으로 갔어야 되는데 참 아쉽죠. 이거 한국의 원전 시설 원전으로 갔어야 되는데 원전 실력 죄송합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오면 딱인데 너무 아쉽다. 여기 이제 윈드 이제 풍력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풍력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안 쓸지 몰라도 여기 그 윈드 파워 윈드밀이라고 하죠. 윈드밀 풍력 발전도 사실 베트남에서 이게 굉장히 괜찮은 이유가요. 가보면 압니다. 링투안성 같은 데 가보면은요 엄청나게 그 큰 평야인데 사막지대인데요. 거기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그런데 그러니까 가난하죠. 굉장히 농업하기도 힘들고 뭐 산업이 없습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근데 가서 서 있으면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힘들 정도로 우산을 쓰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왜 우산을 쓰고 서 있냐? 비가 안 오는데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양산이나 우산을 쓰고 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갖고요. 우산을 제대로 이렇게 들고 있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 이 지역에서 역시 풍력 발전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투자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이 참 뭐라 그럴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여 있는 것이죠. 제가 겪어보니까 똥파리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럴까. 이 프로젝트가 좋다 보니까 또 정부가 크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냥 똥파리들이 죄송해요. 파리떼가 몰려 있는 겁니다. 이놈저놈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나 소나 다 숟가락으로 얹으려고 하니까 제사보다 제밥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 있죠. 온갖 잡놈들이 다 거기를 한 숟가락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인베스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놈저놈 다 나눠주게 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베트남 고질병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더 심한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건 바이오매스란 것도 죄송합니다. 이게 바이오매스가 있다는 건 뭐냐, 이거는 변 같은 거 있죠, 동물 변 같은 거 그런 걸로도 많이 가스 나오는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여간 뭐 그건 뭐 전 관심 없고 저 잘 모르는 분야고 그거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그 PPA로 가야 되는데 궁극적인 거는 이제 보통 PPA로 간다는 게 파워 퍼처스 어그리먼트거든요. 이거 PPA로 가게 되면은 PPA를 사인하게 되면은 거의 다 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공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 PPA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한전, 베트남 한전 EVN이라고 합니다. 보통 베트남 한전하고 사인한 거죠. 계약하는 거죠. 지면은 베트남 한전이 사주는 거예요. 전력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장기 계약을 맺으면은 오케이죠. 그러면은 안심하고 태양광 발전소 내지는 풍력 발전소를 질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게 단가가 낮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PA를 사인했다 하더라도 구매 단가가 아까 9.35센트 그죠?
그게 낮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건 지금 아닌데 여기서는 이게 9.35센트가 킬로와트 아워당 낮아서 이게 손해본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그거 굉장히 높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나눠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낮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구조가 안 좋은 거죠. 스트럭처가 쉐어링 스트럭처가 꼬여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고질병이에요. 이놈저놈 다 뜯어먹는 게.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지방에만 알았는데요. 이게 그 전력 송출선 있죠. 변전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변전 시설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국가 기관망이 있어요. 전력선들이 그 아무데나 이거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베트남은 이렇게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길게 남북으로 흐르는 고압 전선 있죠. 고압 전선. 그 고압 전력을 송출하는 이제 전력탑들, 그죠? 전력탑들이 전력 이스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전력을 갖다 이렇게 고압 전기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변전소가 여기 있고, 그죠? 변전소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데만 해야 되거든요. 그죠? 또 여기 또 이거 갖다가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그러죠. 트랜스미션 라인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거기다가 전력을 보내야 되는데 그 설치하는 것도 몇백만 달러가 들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다든지 전력도 전기줄들이 노후가 되어 있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죠? 변전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로우 퀄리티 이퀴먼트, 프로큐어먼트, 여기 또 싸구려 들어갔다가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그 변전 시설이라든지 또 무슨 도자라든지, 그죠? 전기줄이라든지 또 싸구려를 사놓는 거예요. 이런 고질적인 베트남병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게 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게 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최고의 원전이 여기도 사실은.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인들은 그럽니다. 작년 초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여기 그 베트남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땅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베트남 기업들이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처음엔 베트남 특성상 다. 베트남인들 처음에 나 돈 다 있어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돈 다 있어. 이런 소리 합니다. 땅도 있고 허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실제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까보면은 없거든요. 돈이. 땅도 사실은 산 게 아니라 이렇게 단지 임시적으로 걸쳐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라이센스도 풀 라이센스가 아니라 반 정도밖에 진행 안 된 거고, 풀 라이센스 받으려면 몇 달이나 1, 2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처음엔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베트남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보면 보통이 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런 거예요. 뻥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베트남 어떤 뭐 꼭 베트남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문화입니다. 일단 여기는 모든 사업 행태가 보면 일단 있다고 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파트너가 사업을 베트남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파봐야 되는 거예요. 밸리데이트 한다고 그러죠. 갖다가 밸리데이션 니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다 점검을 실제 그런 거 아니라 다 이렇게 해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고 조사해봐야 돼요. 그런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베트남에서 사업이 어려운 점이죠. 인허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냥 믿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거죠. 또는 믿고 들어갔다가 낭패 정도가 아니라 독박을 쓰게 되고 망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거의 뭐 이런 걸 저도 겪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도 제가 여기 병원을 하면서 그런 거 한두 번 저도 겪어서 큰 손해를 저도 개인적으로 봤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를 봤죠. 이제는 저는 알죠. 그래서 당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 의원 개인 클리닉 하는 사람도 겪었는데 큰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돈 단위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 하여간 마지막 여기 하는 얘기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근에는 태양광 및 이 그 풍력 이런 쪽에 있어서 풍력 발전에 있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국제적으로 큰 회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어떤 개발 단가는 많이 낮아졌다. 그죠? 당연하죠. 개발 단가는 많이 낮아져서 좀 그것에 대한 부담은 적어졌다. 그래서 코스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베트남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그걸 갖다가 좀 단돌이 해라.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그런 말을 베트남인이 감히 못하죠. 그런 말은 이제 외국 투자자가 이런 사람이 그죠? 외국 투자자가 포린 인베스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신문이 마감 그 아티클이 뉴스페이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